안녕하세요, 여러분. 본 강의 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공한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교수 학습 가이드 책 내용을 기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행복한 화장품 트루비 연구소에서 강의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시험은 화장품법에 의해 화장품을 제조하는 전 과정에서 품질을 관리하는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만들어진 화장품이 시장에 나와서 소비자에게 유통되는 과정에서의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그리고 2020년 3월에 시행된 맞춤형 화장품의 제도와 관리에 대한 맞춤형 화장품의 이해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총 1000점을 만점으로 총 600점 이상을 취득하고 과목별로 모두 40% 이상을 점수를 받으셔야 꽈락 없이 600점 이상의 득점으로 자격시험에 합격하시게 됩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문항은 1부터 100까지 연속된 문제로 되어 있고 1장은 1부터 10, 2장은 11번부터 40, 3장은 41부터 65, 4장은 66부터 100번, 그래서 10개, 25개, 25개, 40개의 문항수로 되어 있습니다. 3장 유통화장품 부분을 제외하고는 단답형 문제가 과목별로 3개, 5개, 12개, OMR 카드에 적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해뿐만 아니라 정확한 단어 중심의 전략적인 공부 방법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1장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장 화장품 법의 이해입니다. 여러분, 화장품 법의 이해는 화장품법과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화장품 산업이 발전하고 국민 건강이 더 중요시되면서 화장품 법은 법대로 강화됐고 개인 취향과 피부 타입에 맞는 화장품 요구가 늘면서 이제는 판매장에서 즉석으로 화장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맞춤형 화장품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이러한 취지로 여러분을 화장품 법, 제조, 판매, 그리고 사후 관리까지 더 전문가로 양성하고자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전문가로서 화장품 산업에 뛰어들려면 전문가들은 법을 이해해야 합니다. 맞춤형 화장품 법뿐만 아니라 함께 연결되어 있는 화장품법 전체를 이해해야 법을 어기지 않고 활동하기 때문에 법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제 화장품 법의 어떤 항목이 바뀌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적용되는 시점부터 모든 화장품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바뀐 항목을 지켜야 합니다. 식약처는 바뀐 항목을 계속 관련 업계에 알리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바뀐 걸 알아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부할 때 갑자기 화장품법 세부 항목이 바뀌거나 새롭게 뭔가 생겨가지고 기존대로가 아니고 이제 바뀐 항목을 공부해야 되면 반드시 체크하고 외워야 합니다. 필요해서 바뀐 것이기 때문에 바뀐 항목은 반드시 높은 확률로 시험 문제 출제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전문가들한테 기억시켜야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법을 공부할 때 시행령 같은 날짜를 좀 보시고 이게 최근 것임을 확인하고 공부하셔야 합니다. 인터넷 자료가 너무 오래된 것을 얘기하고 있다 보면 그걸 공부하면 낭패인 거죠. 이번 수험생들은 다행히도 식약처가 최신의 법들을 소개하고 있는 가이드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마도 책자를 중심으로 공부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의 낮은 합격률을 보면 이 책에서 문제가 다 나온다고 하는 생각은 버리시고 이 책의 것을 다 맞추면 합격선을 넘겠구나 하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화장품법의 이해는 화장품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공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화장품법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까지 알아야 하는 이유는 맞춤형 화장품은 고객을 만나서 피부를 진단하고 거기에 맞춰서 개인 화장품을 조제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고객에게 고객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알려야 개인정보보호법을 어기지 않게 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을 모르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중요 문제로 출제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세히 화장품법의 목차를 살펴보면 화장품법이 왜 생겼는지, 그리고 화장품에 대한 정의가 무엇인지, 즉 우리가 화장품을 그냥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 등 대충 부르고 있지만 법은 기초 화장품, 색조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 천연, 유기농 화장품 등 그 명칭을 정확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법을 수행하는 자나 법을 따르는 자가 정확히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법에서 정의하는 명칭을 정확히 암기하셔야겠죠. 그리고 세 번째, 화장품의 유형입니다. 식약처는 화장품의 유형을 13가지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 13가지를 외우고 유형별로 어떤 화장품이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분류된 상태에서 공부하는 것이 개념을 잡기에 유익합니다. 여러분, 잠깐 우리 화장품 회사 사장님이 되어볼까요? 화장품 법에서는 어떤 영업의 종류가 있고 어떠한 영업의 종류가 있고, 그래서 조제관리사 여러분의 사장님은 어떤 영업을 하시는 사장님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화장품법에서는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인지, 이미 만들어진 것을 판매하는 회사인지, 또는 조제관리사를 두고 맞춤형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인지를 3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제조업, 화장품 책임 판매업,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공부하시게 됩니다. 다음은 화장품의 품질 요소입니다. 모든 사용하는 것들은 사용하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화장품도 쓰는 이유가 있는 거죠. 클렌징 같은 걸 생각해 보면 깨끗하게 하려는 데 있고, 크림, 보습크림 이런 거는 피부를 보호하려는 데 있고, 색조 화장품은 아주 예쁘게 보이게 하려는 화장품의 기능, 즉 유효성이 있죠. 화장품이 유효성은 있는데 3번 바르면 피부가 벗겨져. 그럼 안 되죠. 그래서 화장품은 안전해야 합니다. 효능도 있고 안전해요. 그렇게 만들었는데 내일이면 다 상해. 그리고 또는 5일밖에 못 써요. 그러면은 이 제품은 유통을 시킬 시간도 없는 거죠. 일정 기간 동안 효능과 안전이 지켜져야겠죠. 그래서 화장품은 유효성, 안전성, 그리고 안정성, 이 3가지 요소가 지켜져야 합니다. 이 3가지 요소는 화장품, 식품, 의약품 등 인체에 적용되는 모든 제품의 품질의 중요한 기본 요소이니까 여러분 지금 암기하세요. 화장품법에서 사후 관리라고 하는 것은 화장품을 다 만들었다고 해서 또는 다 판매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책임이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화장품은 인체에 적용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사용 후에도 소비자를 보호해야 되거든요. 내가 화장품을 바르고 나니 또는 이걸 한 달 바르고 나니 피부에 문제가 생겼다 할 수 있잖아요. 고객들은 클레임을 걸 수 있고, 식약처는 이러한 사실을 알아야, 그리고 알아서 이로부터 국민들을 보호를 해야 하거든요. 이것이 화장품 관련 업자들이 법을 지키지 않고 제조, 품질 관리, 유통을 해서 벌어진 일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식약처는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식약처는 제조업자나 판매업자에게 이제 책임을 지어야 하는 이러한 안전성에 관한 요소들을 잘 규정지어 놓고 있습니다. 안전성 관리, 여러분께 중요하겠죠? 잘못하면 9시 뉴스에 나오는 요소이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안전성, 세이프티에 관련된 문제는 시험 문제 높게 출제됩니다. 안전성하고 안전성에 관련된 정보 관리도 모두 중요한 요소입니다. 조제관리사 여러분, 여러분은 반드시 화장품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아셔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하면서 고객관리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나중에 고객에게 연락을 해야 되고 고객 정보를 열람해야 되고 식약처에게 보고해야 되고 맞춤형으로 조제된 화장품을 회수해야 하고, 이런 식의 문제가 생겼을 때 법을 지켜야 위해서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고객을 대했을 때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모두 기록하고 나도 모르게 고객 정보를 보내고 발표 자료에 쓰이고 이렇게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해서 고객에게 알리고 정보를 입력하고 관리하고 상담했는지, CCTV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등 법의 범위를 공부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트루비 연구소가 제작한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교수 학습 가이드 동영상 강의 인트로였습니다. 현재 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부 강의를 들으시려면 트루비 연구소 앱을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